오늘은 리눅스 기초명령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일 그리고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명령어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다루기 위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주로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이죠. 몇 번 지금까지 리눅스를 다루면서 많이 써먹었던 명령어들입니다. 이런 명령어들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특히나 ls 같은 명령어들을 많이 썼죠. ls 같은 명령어를 많이 썼고 ls는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리스트의 약자예요. 리스트의 약자라 갖고 디렉토리나 파일 목록을 보여달라 뭐 그런 거죠. 이 아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는데 ls 한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옵션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쓰다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막 쓰여질 때가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특히 LS 같은 경우에는 기초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L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탐색기를 열어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는 GUI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주로 이용을 하죠. 탐색기를 열어서 거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파일 리스트를 딱 볼 수가 있죠. 디렉토리라든지 파일 리스트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명령어로 쳐주는 거죠. pwd는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 리눅스는 명령어로 다 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디렉토리에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거를 치고요. pwd. cd는 뭐 다 아시겠죠? cd는 디렉토리를 바꾸는 거죠. 예,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현재 디렉토리였다가 그리고 이 인자값으로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 디렉토리를 지정을 안 해주면 인자값을 안 주게 되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절대 경로, 뭐 상대 경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LS는 그냥 디렉토리랑 파일들을 리스트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옵션을 주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LS만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LH를 치게 되면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L을 치게 되면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속성들, 디렉토리에 대한 속성들 혹은 파일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H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먼 리더블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사람 읽기 쉽게 용량 같은 거 이게 뭐 킬로바이트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면 기가바이트 이렇게 용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읽기 쉽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T 옵션은 최근에 파일이 뭐 변화가 있다거나 한 것들을 맨 위로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최근에 뭐 건드렸던 파일들 이런 작업했던 파일들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그래서 소팅도 같이 돼요. 이거는 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S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 단위로 이제 소팅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용량이 큰 파일을 맨 위로 올려서 내림차순으로 용량이 큰 그걸 맨 위로 올린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소팅을 해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많이 쓰이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뭐 LT, 뭐 H 붙이기도 하고 LT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맨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맨 페이지를.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대문자에서 설명되어 있죠. sort by file size, largest first 되어 있는데 큰 파일이 맨 처음에 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다른 옵션들도 있네요. 타임도 있고 t도 있네요. t는 이제 sort by modification tim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파일이 항상 위로 올라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어 있죠. 그리고 PWD는 PWD 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롬프트에 현재 디렉토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이걸로 칠 뭐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배포판을 바꿔서 예, 여기 CentOS 같은 경우에는 풀 디렉토리가 안 나오죠. 현재 디렉토리의 이름만 나옵니다. 전체 경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들어가서 보면은 역시 프롬프트에 전체 경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전체 경로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PWD를 치시면 이렇게 되고요. cd는 뭐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디렉토리를 이동하기 위한 명령어들이죠. 디렉토리를 이동하는데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 보면 RPM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ls-la 옵션을 주면 여기에 못 보던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점 박힌 게 보여요. 점 하나, 점 두 개 이렇게 보이죠. 점 하나는 현재 디렉토리라는 겁니다. 점 두 개는 상위 디렉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usr, lib, rpm 디렉토리 안에 있는데 점은 현재 rpm 요 rpm 내에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고, 점 두 개는 상위 디렉토리 lib 디렉토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d 해서 이렇게 점을 치면 현재 디렉토리를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cd 해서 점을 두 개를 치게 되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대 경로 릴레이티브 팩스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점 두 개를 치면 lib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usr 디렉토리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64비트용 디렉토리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상대 경로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lib 64비트로 가는 것이 전체 경로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처음부터 디렉토리의 처음부터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이것이 절대 경로로 가는 겁니다. 절대 경로 지정 방식이에요. 이게 상대 경로를 하려 그러면은 항상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쓰던가 뭐 하나를 쓰던가 이렇게 항상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lib 디렉토리 내에는 디렉토리가 많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디렉토리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misc 디렉토리로 들어간다. 이것도 상대 경로로 가는 거죠. 근데 갈 때는 원래는 이렇게 또 원래는 점을 찍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을 찍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점을 찍나 안 찍나 현재 디렉토리에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점을 안 찍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점을 찍어야 현재 디렉토리에서 기준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디렉토리로 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건데 없을 수 있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만 쓰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 있는 디렉토리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맨을 쓰거나 아니면 맨 이렇게 쓰거나 똑같다.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시스템을 다룬다거나 파일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파일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파일뿐만 아니라 리눅스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명령어를 쳤으면 그 명령어가 출력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령어를 쳤는데 출력한 내용이 뭔지 몰라, 내가. 그러면 그 명령어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파일과 디렉토리를 다루는 명령어인 ls 명령어가 있죠. ls 명령어 인자 없이 그냥 주게 되면 파일만 달랑 나옵니다. 그런데 -l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정보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 파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속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체 이게 뭘까?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스페이스 빈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날짜 뭉탱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일 이렇게 해서 필드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페이스로 나눠지는 부분은 이제 타입과 퍼미션으로 되어 있고요. 퍼미션은 이제 허가권 뭐 그런 겁니다. 이 파일에 대한 허가권, 어떤 허가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고, 타입은 뭐냐 하면, 타입은 요 앞에, 요게, 요 맨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로만 되어 있는데, 요게 타입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값이 없어서,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정규 파일, 이런 얘기예요. 값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규 파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디렉토리다 그러면 이 앞에 요게 D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소켓 파일이다 그러면 여기 S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블럭 파일이다 그러면 B 이렇게 됩니다. 캐릭터 파일이다 그러면 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일이 어떤 타입의 파일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모든 파일 타입을 다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여기 정규 파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 파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보면은 지금 딱 보면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파이썬 파일이거든요. 파이썬 파일이면 이게 뭐 파이썬 뭐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표시해 주면 되지 왜 이거 없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타입이라는 것이 리눅스 시스템이 파일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속성 값들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요 뒤에 있는 뭐 RW-RW-R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없는 것도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허가권입니다. 허가권. 그래서 이거는 뭐 읽고 쓰기가 허용되어 있다. 누구한테? 요 사용자한테 소유권. 시스템 V라는 사용자한테 RW라는 읽고 쓰기가 허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세 개씩 나눠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식으로 해갖고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링크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게 봤는데 이 파일에 링크가 걸려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를 표시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얘가 다른 파일로 링크가 몇 개가 걸려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오너와 그룹으로 되어 있죠. 리눅스 시스템 처음에 계정을 만들게 되면 내 계정을 만들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은 오너 나라는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룹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룹을 별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시스템 같은 가입할 때,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을 생성할 때 생성했던 아이디로 똑같은 그룹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V 오너, 시스템 V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가? 이 파일은 시스템 V 사용자와 시스템 V 그룹에 소유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인데 파일 사이즈죠. 파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날짜입니다. 날짜인데 이 데이터 날짜는 사실 모디피케이션 혹은 뉴이스트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디피케이션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 날짜 이런 것들, 파일을 열어서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다른 리눅스 시스템에 이 파일을 뭔가 뭐 변형을 시켰다거나 터치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날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그래서 생성 날짜가 아니에요. 이 파일의 생성 날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경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 나머지 요거는 그냥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 타입을 설명할 때 제가 여기 뭐 이 확장자 가지고 이거 저희가 파이썬 파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리눅스 시스템은 확장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뭐 파일 타입 요 타입만 가지고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이 확장자를 가지고도 파일은 이런 파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은 익스텐션이 없어요. 몰라요. 그 확장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스템은 확장자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뭐뭐.exe, 뭐뭐.ini, 뭐뭐.dll. 확장자의 어떤 그 파일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규정을 해주죠.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이다. 뭐 이렇게 아직 규정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물론 리눅스 시스템도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눅스 시스템이 확장자에 의존적이지는 않아요. 확장자를 바꾼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뭐 경고창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를 바꾸게 되면 경고창이 뜨죠. 가끔씩 경고창이 뜹니다. 뭐 그림 파일을 뭐 워드 문서 파일로 바꾼다거나 텍스트 확장자를 뭐 pptx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경고창이 뜨죠. 근데 리눅스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일을 내가 판단을 하느냐? 리눅스 시스템은 파일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뭔지에 따라서 얘가 어떤 파일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은 뭐 확장자도 없고, 뭐 그러면 확장자가 없다는 말은 파일명 가지고 이 파일이 뭔지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일에 확장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은 이 파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파일 명령어예요. 파일 명령어. 파일 정확하게는 이제 맨 페이지를 보면 determine 파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타입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일 타입이 뭔지를 이제 알려주는 명령어인 거죠. 왜 확장자도 뭐 무의미하고 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대체 이 파일은 대체 뭐야?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만이 뭔가 작업을 할 텐데, 그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그거를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요 ls 명령어를 쳤을 때 맨 앞에 요 맨 앞자리에 있는 요 타입 부분이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의 타입인지를 대충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D라고 되어 있죠. 얘는 없고, D면은 디렉토리라는 얘기고요. 없으면 그냥 레귤러 파일이다. 그냥 파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요 앞에는 뭐 B, 뭐 L, N, P, S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몇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전부 다 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파일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네, 여기 보면은 이런 파일이 있죠. 여기 그냥 파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값으로 파일을 주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뭔지 어떤 파일의 타입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ASCII 텍스트 파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에디터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기를 열게 되면은 그 안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윈도우즈에서 메모장으로 이걸 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가 제 대표적인 거죠. 이 같은 경우가 확장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 이거 확장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데일리 뭐 이렇게 뭐 어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이건 또 색깔도 달라요. 심지어 자세히 보면 요거 색깔이랑 요거 색깔 다릅니다. 그리고 요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좀 진해 보이고요. 그쵸? 얘도 좀 약간 좀 진해 보여요. 얘도 뭐 확장자도 없죠. 그러면 얘가 텍스트 파일인지 아니면 어떤 파일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트 에디터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텍스트 파일인데 쉘 스크립트 파일이네. 실행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 파일도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에디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죠, 내용을.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db 로드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보면은 이것도 텍스트 파일인데 얘는 쉘 스크립트 파일이긴 하지만 born again 쉘 스크립트 파일,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식스 쉘 스크립트 파일, 이런 식으로 같은 쉘 스크립트 파일인데 쉘이 다른 거예요. born again 쉘에서 쓰는 스크립트 파일이다 뭐 이런 뜻이죠. 어쨌거나 텍스트 파일이다, 실행 가능한 ASCII 텍스트 파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뭡니까? 그냥 텍스트 파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윈도우즈 같은 경우 텍스트 파일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확장자로 txt 이런 게 붙죠. 근데 리눅스는 그렇지 않아요. 리눅스는 그냥 파일이면 그냥 파일이에요. 확장자랑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뭐 없어요. 그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또 확장자가 굉장히 뭐 다양한 파일들이 꽤 있죠.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쓰면 됩니까?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데이터 파일이네.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파일이면 뭡니까?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열 수가 없어요. 열게 되면은 이거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파일이라고 데이터를 열었네. 이렇게 열어보면은 다 깨져요. 이렇게 이게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텍스트 파일인지 아닌지, 어떤 실행 가능한 파일인지 아닌지, 데이터 파일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는 뭐 명령어도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다르죠. 이거는 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뭐 다이나믹컬리 링크가 되어 있고 인터프린터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USR, bin 이렇게 이게 bin이라는 게 이제 바이너리 이런 건데 바이너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컴파일된 컴파일된 실행 파일들이 주로 많이 들어 있고 요거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화천자가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sh로 되어 있는 걸 보통은 이제 쉘 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쉘 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이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파일 타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SO 이런 파일들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리눅스 시스템이 뭐 확장자를 안 가린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유용한 겁니다. 확장자라는 거는 파일 이름에 확장자를 주는 거는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장자를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쉐어드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공유 라이브러리 파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리눅스로 잘 하려고 그러면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눅스 시스템은 파일 확장자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확장자를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꼭 뭐뭐.sh 예를 들어서 뭐 a.sh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는 쉘 스크립트 파일이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항상 쓰셔야 되고요.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타입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D라고 되어 있는데 디렉토리 이렇게 이건 C라고 되어 있죠. C는 이제 캐릭터 스페셜 파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캐릭터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뭐 B도 되어 있죠. B 이렇게 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뭡니까? 블록 스페셜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타입들을 이렇게 되어 있고 L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심볼릭 링크 되어 있다. 심볼릭 링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데 가면은 아마 네, 이런 데 run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소켓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켓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소켓 파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냥 파일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소켓 이렇게 나오죠. 다음 명령어로 이제 스테이트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파일과는 약간 좀 다른데 파일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파일 타입이냐 이런 것만 알려주는 것에 반해서 스테이트 파일은 이 파일에 대한 어떤 상태 정보까지 더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파일 사이즈가 얼마고 블록 사이즈는 얼마고 이름은 뭐고 그리고 이게 뭐 파일인지 아닌지 어떤 파일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SS라고 되어 있죠. 이거 퍼미션 아까 말한 퍼미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소유권과 그룹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 컨택트 이거는 이제 보안 쪽에 있는 거고요. 액세스 타임은 이거고 모디파이 타임은 이거고 체인지 파일 타임은 이거다. 시간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는. 그래서 파일에 대한 그 속성 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파일 명령어보다 약간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제 00 이렇게 나오고 여기 소켓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이런 정보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한글로 나오고 있는데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도 나옵니다. 레귤러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끔 또 다른 명령어입니다. 스테이트 명령어도 많이 씁니다.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명령어들은 복사, 이동, 삭제, 디렉토리 생성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명령어고 제일 많이 쓰이는 명령어죠. 뭐 cd, ls와 더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명령어들입니다. 네, 파일을 이제 복사하기 위한 명령어죠. cp, 카피에 그냥 줄여갖고 cp 이렇게 한 거고, move 이거는 mv, move인데 이 mv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기능과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죠. 물론 이동시킴과 동시에 파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도. 네, 그런 기능이 동시에 이제 하는 거고요. RM은 아시겠지만 디렉토리 뿐만 아니라 파일도 삭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mkdir은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시키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제가 그냥 한 몸처럼 갖다가 쓰는 옵션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AV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V 요거는 이제 버블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달라, 그런 보여달라는 거고요. 요 V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보여달라는 거고, A는 아마 애트리뷰트 속성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사를 해달라, 그런 뜻이고요. R 옵션은 R 옵션 없이 그냥 인자 값을 삭제할 대상을 주게 되면은 파일로 인식해서 파일만 삭제합니다.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R 옵션을 줘야 돼요. 마이너스 R 옵션이 디렉토리를 삭제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mkdir의 임자값으로 생성할 디렉토리 이름을 주게 되면은 디렉토리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디렉토리를 여러 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디렉토리를 또 만들고 그 안에 디렉토리 또 만들고 이렇게 할 경우에 마이너스 p 옵션을 줘서 한 번에 뎁스가 두 개 이상인 것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네, 여기 이제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필요로 해서 제 홈 디렉토리,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cp 옵션을 주는 거죠. cp 옵션을 줘서 뭐 last log를 제 디렉토리에 옮기고 싶다,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지정을 해주는 거죠. 복사하고 싶은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도 되고,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같은 디렉토리에서 뭐 파일 명을 안 주거나 디렉토리만 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복사를 해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ab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똑같이 요 이름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면 복사를 할 때에 이 이름의 원본 이름이 요 A, B, C, D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디렉토리만 주느냐 아니면 파일명도 주느냐에 따라서 파일명을 변경하면서 복사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 대상 디렉토리로만 복사를 해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MV는 이동을 하는 거라고도 했지만, 만약에 디렉토리 명을 안 줬다. 디렉토리가 아니라 그냥 뭐, 디렉토리 명을 줬다 하더라도, 디렉토리 명 다음에 파일명을 줬다 그러면 역시 파일 이름을 변경하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같은 디렉토리 내에 디렉토리를 안 주고 어떤 뭐 이름만 적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이름을 변경해줘요. 이런 식으로. last 로고를 ubd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다시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난 아니야. 이거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동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동이 되는 거죠. 끝이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라스트 로고가 일로 이동이 된 거죠. 그쵸? 요 디렉토리를 이제 리스팅 해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끄집어 오게 되면 이 점을 찍었는데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갖고 올 때 이렇게 점을 찍었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다는 게 뭡니까? 이 점이라는 게 아까 cd 명령어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디렉토리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보내면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현재 디렉토리로 끄집어 올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점 같은 것도 활용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동을 시킬 때에 이 파일명을 바꾸고 싶다.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ubd 이런 식으로. 왜 이 파일명이 바뀐 겁니까? 이 앞에 두 개는 디렉토리인데 디렉토리 안에는 이제 파일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 변경되면서 이동이 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디렉토리 있는 걸로 갖고 오는데 파일명을 바꾸고 싶다. 파일명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 옵션은 이제 V 옵션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되는 건데 보면 리네임드라고 붙인 게 참 정확한 거죠. 어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파일이라는 것이 그 디렉토리를 포함한 전체 이름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상은 유니크하게 사실 이 파일의 전체 이름은 사실 경로를 포함하는 이름이 전체 이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네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리네임을 시켜줬다.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옵션은 꼭 굳이 이렇게 중간에 안 써도 됩니다. 만 뒤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요 이름으로 갖고 왔다. 리네임도 됐다.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파일을 삭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우시면 되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물어보는데 지울 거냐 그리고 디렉토리 생성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BCD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 생성이 안 됩니다. 파일명이 이미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거 제외한 다른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면 A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는 R 옵션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렉토리가 빈 디렉토리가 아니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도 같이 지우는 작업을 해줍니다. 물어봐줘요. 이렇게 지울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 주죠.
보면 지금까지 좀 다른 게 RM 명령어는 다 물어봤어요. MV 명령어든 CP 명령어든 이런 것들은 물어보질 않아요. 그죠? 파일이 뭐 어떻게 할 거냐 뭘까 물어보질 않습니다. 근데 RM 명령어는 물어봐요. 진짜냐? 이런 거죠. 왜 지우는 거니까. 리눅스는 파일을 지우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지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디렉토리를 지우는데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까지 이렇게 지우는 거를 해주는데 사실 이거 배포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요거는 레딧이죠. 예를 들어서 우분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울 수 없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 F를 눌렀군요. 제가 잘못했네. 아,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워버리네요.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워버리네. 아, 이거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게 끌어올 수가 있네. 아, 끌어올 수가 있네. 아, 우분투는 야, 우분투는 그냥 지워버리네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리네요. 그냥. 네, 최신판인데 LTS 최신판 18.04.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지워버리네. 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분투는. 배포판마다 틀린 거예요. 이것도.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도 하지. 우분투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물어보게 할 수는 있는데 기본 세팅 값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분투는 굉장히 무섭네요. 지우는 작업을 하는데 진짜 지울 거요? 이렇게 물어봐 줘야지. 이게 안 그러면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센토스는 진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옵션 없이 치게 되면 이것도 여지없이 에러가 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분투는 안에 파일이 있다 없던 말든 그냥 뭐 지워라 그러면 다 지우는 거고 센토스는 야 파일 있구만 파일도 다 하나씩 지우고 예스 지울 거냐 말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디토리 생성하는 건 아까 많이 보셨겠지만 디토리 생성은 이렇게 UBD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뭐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또 디렉토리 생성하고 그 안에다 또 디렉토리 생성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UBD 안에다가 디렉토리 생성을 했어요. 또 안에다가 뭐 디렉토리를 또 생성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안에다가 또 뭐 디렉토리 생성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들어가서 만들고 들어가서 만들고 들어가고 만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비행나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줄줄이 비행나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만들고 들어가서 만들고 들어가서 만들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센토스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ABCD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지우고 다시 나오면서 하나 지우고 나오면서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네. 네, 그렇게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지울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만들 거다. 그럴 거면은 P 옵션을 주면 됩니다. P 옵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뎁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디렉토리 뎁스라고 부릅니다. 깊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 뎁스가 있는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만들 때에 마이너스 P 옵션을 주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굉장히 기초적인 명령어들 cp, mv, rm, mkdir 그다음에 파일의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런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6개 필드로 구성되어진 속성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일은 리눅스 시스템의 확장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시스템 뭐 파일 중에도 아까처럼 뭐 공유 라이브러리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장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편하라고 그냥 붙여놓은 거지. 리눅스 시스템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자주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고, 그게 더불어서 스테이트 파일도 더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보여준다. 는 거고요. cp, mv, rm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 기초 명령어 두 번째 파일과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을 알아봤습니다.